안녕하세요. 서울정보처리학원 김준혁 주임 강사입니다. 전산회계 요약 정리 7번째 장 유가증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유가증권이라고 하는 건 가치가 있는 증권이라고 합니다.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으로 구분을 하고요. 자, 우선 이 중에 단기매매 증권은 저희가 단기간 보유 목적일 때, 매도 가능 증권은 장기간 보유 목적일 때, 만기 보유 증권은 만기까지 끝까지 들고 있을 목적으로 저희가 들고 있는 겁니다. 단기 매매 증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구입을 할 때 수수료를 별도 900번대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를 하고요. 결산 때는 공정가치로 처리를 합니다.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이 단기간 시장성을 상실하게 되면요. 장기간 들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매도 가능 증권으로 재분류를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 같은 경우에는 취득 원가에 수수료가 포함됩니다. 만기 보유 증권도 마찬가지로 취득 원가에 수수료가 포함됩니다. 자, 매도 가능 증권은 결산, 기말 때 공정 가치로 평가를 하고요. 만기 보유 증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데 상각 후 원가로 측정합니다. 그래서 만기 보유 증권 같은 경우에는 공정 가치로 측정하지 않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어떠한 처분 손실, 처분 이익이라고 하면요. 이걸 실현 손익이라고 합니다. 실현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일어난 걸 뜻하죠. 우리가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주식을 팔았을 때 이익이나 손실을 실제로 보기 때문에 실현이라고 하고요. 평가 손실 이익은 미실현 손익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평가라고 하는 건 아직 팔진 않은 거라서 내가 손실을 보고 있어도 나중에 이익을 볼 수가 있고 이익을 보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떨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았다. 미실현 손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유가증권 문제 같은 경우에는 분계만 잘 기억해 주시면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습니다. 예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다음 중 유가증권의 취득 원가와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단기매매 증권의 취득 원가는 취득을 위하여 제공한 대가의 시장 가격에 취득 시 발생한 부대 비용을 포함한 가액으로 측정한다. 우리 단기매매 증권은 부대 비용, 수수료죠. 이런 수수료 같은 경우에 별도로 처리합니다. 별도, 영업 외비용으로 처리하죠. 정답은 1번인 겁니다. 포함하는 거는 매도 가능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이 포함을 하겠죠. 2번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 두 계획으로 재무상태표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타 포괄 손익 두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단기 손익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3번 유가증권 처분 시 발생하는 증권거래 수수료 등의 부대비용은 처분가액에서 차감하여 회계 처리를 합니다. 4번 만기 보유증권은 기말에 상각 후 원가법으로 평가한다. 다음 예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단기매매 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했답니다.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으로 재분류해야 되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단기, 매도, 만기 보유 증권은 원칙적으로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만기 보유 증권만 상각 후 원가라고 위에서 말씀을 드렸죠. 3번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의 미실현 보유 이익은 당기 순이익 항목으로 처리한다.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평가 있죠.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평가는 순이익으로 회계 처리하는 게 맞거든요. 순이익이 맞는데 매도 가능 증권 같은 경우에는 기타 포괄 손익 무계획으로서 단기 순이익에 포함이 안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건 저희가 조회를 해서 충분히 풀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됩니다. 4번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 상환 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이면 매도 가능 증권이 아니라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를 해야 되는 거죠. 정답이 1번이 됩니다. 자, 다음 예제 보겠습니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단기 매매 증권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유 중에 수취하는 배당금 이자는 영업 외수익으로 처리합니다.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을 때 배당금 수익이 나오고 이자가 나오잖아요. 수익으로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2번
취득과 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모두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취득은 맞거든요. 근데 처분 과정에서 수수료가 발생하면은 우리 어떻게 하냐면 이익에서 차감을 시키고 그 다음에 손실에다가 가산을 시켜요. 만약에 처분했을 때. 즉 영업 외비용으로 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처분은 이익에서 차감, 그 다음에 손실의 가산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3번 결산 시점의 취득 원가보다 공정가치가 하락한 경우, 그러니까 현재 가치라고 합니다. 공정가치가 현재 가치인데 이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손실 있잖아. 영업 외비용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만약에 이게 단기 매매 증권이 아니라 만기 보유 증권이라고 하면은 영업 외비용이 아니라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처리합니다. 4번 취득 후 보유 과정에서 시장성을 상실하는 경우에 다른 계정 과목으로 재분류하죠. 매도 가능 증권으로 재분류를 했습니다. 2번과 관련해서 분기로 넘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건데 우리 분기 중에서 어떤 부분이었었냐면 요거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 10주 취득원가 100원짜리를 1주당 130원에 매각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현금 들어오고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100원 나가고 처분이익으로 30원 처리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왜냐면 내가 옛날에 샀던 단기 매매증권이 100원이었으니까 이게 그대로 나간 거예요. 130원에 팔았으니까 30원 이익이 나라는 거죠. 근데 주식을 사서 매각을 했어. 130원에. 근데 수수료 10원을 때려요. 제외한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통 예금으로 120원 들어오고 단기 매매 증권은 100원만큼 나가고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은 20원 처리를 했습니다. 왜냐면 매각 수수료는 이익에서 차감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예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유가증권에 대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의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유가증권은 증권의 종류에 따라 지분과 채무로 분류합니다. 2번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기 매매 증권은 이제 순이익에 영향이 있고 매도 가능 증권은 우리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있기 때문에 손익에 영향이 안 갑니다. 단기 순이익에. 3번 만기 보유 증권은 상각 후 원가로 평가를 하죠. 그렇죠? 유유이자율법을 통해서 상한 기간에 걸쳐서 배분시킵니다. 4번 유가증권 처분할 때 발생하는 증권거래 수수료 등 비용은 판매비와 관리비로 회계 처리하는 게 아니죠. 이익에서 차감하고 손실에다가 가산하죠.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예제 보겠습니다. 다음의 거래를 모두 반영하였을 때 경우 나타날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분기를 해주셔야 돼요. 눈으로 푸는 게 아닙니다. 일단 6월 1일자에 주식 액면 금액은 안 보죠. 100주를 단기간 보유할 목적으로 주당 5,200원에 취득을 했고요. 취득 과정에서 수수료 10,00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6월 1일자에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이 52만원, 수수료 비용이 10,000원 발생하겠죠. 돈 나갔고요. 다음 8월 1일자 세무로부터 중간 배당금으로 주당 300원 수취했습니다. 그러면 돈이 3만원 들어오고 우리 배당금 받았으니까 계정 과목으로는 배당금 수익으로 3만원 처리가 됩니다. 다음에 9월 1일 주식 100주를 주당 5,100원에 처분했대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지금 52만원이니까 단기 매매증권이 52만원만큼 나가고 나한테 돈 들어오는 게 51만원인 거고, 그럼 나는 단기 매매증권 처분에 대한 손실이 10,000원 발생했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지금 나타나는 결과로 확인을 해봤을 때 우린 지금 이익이 증가했냐 감소했냐 이거를 판단해야 되는 거죠. 종합적으로 볼게요. 자, 일단 수익, 수수료 비용. 이 친구 비용이죠. 비용이 10,000원이 있고요. 처분 손실, 비용이죠. 비용이 10,000원 있습니다. 근데 배당금 수익, 수익의 계정 과목이 3만원이 있어요. 그러면 수익 3만원에다가 비용 2만원이면 10,000원 증가한 거죠.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초는 10월 25일에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상장 주식 100주를 주당 2만 원에 취득하고요. 수수료 20만 원을 포함해서 자 220만 원을 현금 결제했답니다. 그러면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수수료 포함 안 하니까 200만 원. 그다음에 수수료 비용 금액은 20만 원. 돈 나가고요. 자, 이걸 이제 보유하고 있다가 12월 31일 공정가치는 주당 2만 1,000원이 됐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금액이 늘었잖아요. 1,000원이. 그럼 얼마가 는 거예요? 210만 원이 된 거잖아요. 그럼 내 단기 매매 증권을 10만 원만큼 늘려줘야 맞는 거죠.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10만 원. 다음에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으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으로 10만 원 받으니까 1번이 정답이 될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유가증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